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대인지에서 양천구 통합사회랑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한 지가 11년째거든요. 첫 수업도 이제 시대인지 서울대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이거 설명회를 그렇게 했는데도 설명회를 하면 떨려요. 그래서 지금도 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더 빨리 뛰고 있습니다. 또 새 학기에 새 학년도에 이제 어머님들 새로 뵙는 자리라고 해서 지금 머리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돈을 좀 더 많이 들였을 때보단 좀 실물이 떨어지는 점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학교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목동에서 시대인재에서는 양천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명여고 그다음에 강서구 담당하고 있고요. 다원에서 이제 목동고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추운 날씨에 어머님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크신 분들이니까 2022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과목들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과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통사랑 한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도 몇 문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로 오늘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정 교육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사회과는 선택 과목이 9개, 그 다음에 과학과는 8개, 17개 과목 중에서 수능에서 선택을 2개를 해서 응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공통 2개, 그러니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무조건 25문제씩 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이과를 많이 선택을 하다가 3학년 때 어떤 벽을 느끼고 흔히 사탐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선택 중에서 하나를 사회과로 바꾸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과학을 먼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회과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 과목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려워졌느냐? 일단 작년에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몇 개를 뽑아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세계지리 문제랑 사회문화 문제랑 섞어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통합교과적인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능 출제 예상 경향이 아마 학교 내신에도 반영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9개가 없어진 만큼 그게 이제 통합사회로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조금 어려운 논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각 학교들에서 통사 과목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비해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한 5점에서 10점씩 다 내렸어요. 어떡하지라고 해서 보니까 등급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평균 점수는 20점에서 30점씩 폭락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를 바라보고 조금씩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다. 아마 2025년 이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보여드리는 게 통합사회 과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5단원, 5단원에서 10단원인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총 9개의 단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단원을 지금 통합적 관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이 2개로 나누면서 총 10단원. 그래서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로 분리를 했고요. 아마 이변이 없는 한 1학기 중간고사에는 통합사회 1에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 2, 3단원, 3단원의 절반 정도까지가 진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흰색 배경에 있는 검은색 글씨는 지금 해당 단원과 연계되는 기존의 선택 과목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쟁점들이 함께 따라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존에 공부했던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어머님들 이제 학생들 공부시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역사가 중학교 때는 역사 1, 역사 2가 있고 역사 2가 한국사잖아요. 근데 2-1까지 나가는 학교가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서 내신이 끝나기 때문에 2학기는 또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1을 끝까지 나가는 학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제가 이제 예비고일 수업을 들어가지고 자 이건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인데 흥선대원군이 뭐 한 사람일까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답변이 뭐였냐? 그게 누군데요? 정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요 3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흥선대원군이 누군지도 학생들이 모를 정도로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는 이미 1학기 중간고사에서 끝나요. 그럼 그 뒤부터 나머지 시험 세계는 근현대사 파트인데 학생들이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정 교과서에 따르면 3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총 20문제 중에서 12에서 많으면 14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학생들은 이 공부에 대해서 등한시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과 영역,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 지학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거 4개 다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윤리과, 사회과, 그리고 지리과, 역사과 4개에 대해서 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단원이 조금씩 각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시험 2번에서 3번 정도에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영역 모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 그러면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경제 파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전공자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수업하시다가 다시 해줄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강사들이나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헷갈리는 파트니까 학생들은 좀 더 실수가 많겠죠. 이 파트가 좀 킬러 파트가 될 거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암기가 좀 약한데 윤리 파트에서 이제 사상가들 구체적인 내용 외우는 거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도 파트에서 이제 기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도 조금 내용이 많고 사실 선생님들이 마음 먹고 각 잡고 내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특히 기후 그래프에서 시험 문제 빈출되는 거 말고 나머지 동네를 낼 경우에는 이게 뭐더라 이렇게 브리타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님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중학교 때 과학학원 보내보셨던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계시죠? 사회 보내보셨던 분. 제가 올해 2024년부터 설명회 할 때 사회 다녀본 사람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그렇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엄마가 학원을 안 가라고 안 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에 대해서 기초 체력이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학교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 때 한번 사회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바뀌면서 선택 과목에 있는 어려운 쟁점들까지 내려왔어요. 이거의 전제는 뭐냐? 니들이 2바퀴를 돌렸다는데 빼고는 없어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기후 파트를 보게 되면 요 얘기가 나와요. 들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세로선은 지구 세계지도에서 세로선은 경선이에요. 가로선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세경이의 가위 외웠지 그러면 그게 뭔가요? 또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걸 모르면 기후 그래프 분석하는 데까지 나가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사회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오늘 어머님들 수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목 선생님들 만나셨잖아요. 그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 중요성은 무엇이냐? 제가 제일 단위수가 큽니다. 수학 4단위, 국영수 다 4단위예요. 통과는 4단위인데 과탐실이 들어가서 5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6에서 7단위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보시면 국영수가 중요 과목이니까 사회는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내신 산정할 때 물론 그 학과별로 가중치가 좀 들어가서 바뀌는 경우가 있겠지만 1학년 평균 석차 이런 거 등급 계산할 때 통사랑 한국사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는 1학년 때 봤더니 이미 파이터의 길로 접어들어야 되겠다. 정시 파이터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정시에 내신 반영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예비고일들이 수능 볼 때쯤이면 아마 정시 반영하는 비율이 아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다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을 버려두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통사랑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과 지망하는 친구들이 1학년 때 통사 대충 때운 다음에 3학년 때까지 이제 과학만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사실 3학년들 지금 이제 300일이 깨졌거든요. 지금 국영수 하기에도 바빠요. 근데 선택 과목 바꾸고 이런 친구들은 지금 정말 불안 초조할 겁니다. 만약에 3학년 올라가서 국영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회가 안 돼 있다? 아우,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특히 이제 만약에 여름 넘어가서 사회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머님들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리과, 윤리과, 일반사회과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아무래도 자기 전공 파트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던 선택 과목들 쟁점을 통사로 끌고 내려와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큰 편입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취도 이런 것도 다 무난한 편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통사 기준으로요. 근데 통사는 또 편차가 적은 편이에요.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기후 뭐 이런 거 나오면 세계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학생들보다는 조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작은 편인데 한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암기다 보니까 암기가 잘 안 돼요. 저도 남자니까 암기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바가지 깁니다. 그때 뭐 했니?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순간적인 암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두면 한 단계 스텝업 하는 게 오히려 국영수보다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자료는 다 봤는데 이거는 내가 언제 봤더라?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자료도 나와요. 그럼 그거는 선생님들이 어디에 실어줬다? 학교 프린트에 실어준 거예요. 없는 문제를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도 꼼꼼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남학생들은 착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로 들어와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 맞는 거죠. 계속 소나기 맞는 거. 그래서 이런 어설픈 함정에도 자주 빠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번 비를 맞고 나면 다시는 골로 안 따라가게 되는 거죠.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런 거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좀 어려운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는 미리 안 풀어보면 대비가 어렵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 몇 문제를 샘플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지리에서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림이 뭔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선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평소에 만약에 이제 기후 그래프 같은 것만 집중적으로 팠던 친구들은 이게 뭐더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봐야 되고 제시문도 많이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를 풀게 하면서 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문제수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문제는 쉬운데 시간이 없어서 다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속도를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결국은 양측입니다. 평소에 빨리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문제 무슨 답인지가 금방금방 캐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 같은 경우에 양천구가 전반적으로 사회과에선 선생님들이 독특한 걸 좋아하세요. 이것도 평소에 잘 안 나오는 사료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서술형이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서술형이 제일 어려운 학교를 꼽으라면 전 양천구가 조금 제일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세밀한 게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 원효 길죠. 엄청 길죠. 근데 이거 특징은 뭐냐? 삼국유사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저도 가르치면서 10년 동안 한 번인가 밖에 못 본 자료거든요.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던져지고 이게 누군지를 일단 원효를 파악을 해야 되고 원효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를 또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5에서 10글자에 끼워 넣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막상 갔을 때 글자 수가 넘쳐서 감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소개를 하자면 통합교과형 사고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를 하는데 제가 말이 많잖아요. 떠들어 제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랑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후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젯밤에 뭐 했니? 토요일 제가 지금 다원에서 토요일 아침에 예비고일들 그 통사랑 통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 EPL 경기가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통사랑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기후.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강서고등학교 기출문제 거기에 있는 기출문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럽 지역에 색칠이 돼 있고 요 지역의 기후적 특징이 뭘까요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나라는 축구를 하는데 지금 영국엔 축구를 하고 있어. 왜 그럴까? 걔네는 따뜻해서 겨울에도 축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추워서 잔디가 얼어붙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자 여기는 북대서양 난류가 흐르고 편서풍 이러면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학생들이 좀 재밌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 후기를 보면 잘 가르친다가 1등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밌어요가 먼저 나옵니다. 잘 가르치기는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고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꼼꼼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과제도 주고 체크도 하고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긴장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 같은 경우 기본 교재부터 이제 최종 대비까지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어머님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과 같은 경우에 역사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이상 내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괜찮은데 최소도 못 맞추면서 최대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을 투자돼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원하면 2000문제까지도 줄 수 있다. 더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제 교재의 샘플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3월 15일, 3월 16일이 제 수업이 지금 개강 주간이거든요. 근데 3월 말에 산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내신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산모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한번 실시하려고 해요.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요거 구체적인 일정이랑 장소 같은 거는 신청하신 분들께 별도로 공지가 나갈 거고요.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학교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봐가지고 목동권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리고 목동 말고 다른 쪽에도 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했고 서울 전체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복습 테스트, 일일 테스트 이런 건 하고 있고 자료도 나가고 부모님들께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학생이 어느 정도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클리닉 시간 외에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에 개강을 해서요. 토요일 2시에서 5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클리닉은 제가 지금 강의실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임의로 일단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마 시간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그다음에 월요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강의실 배정 받고 나면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께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제 수업을 정말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통사랑 한국사는 제가 이제 이 과목들을 전공해가지고 심심하면 가는 데가 박물관이라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대학 가는데 치명적인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발목을 잡지는 않도록 학생들에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자할 가치는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